아이고, 가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1000만 시대. 퍽퍽한 삶 속에서 활력과 위안을 주며 인간과 살아가는 동물들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축보가 뭐 탐색하는데 눈빛만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진짜 가족처럼 말이죠. 밖에서는 주말에서 대부분 놀고요. 평일일 때는 좀 일찍 들어오는 날은 데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산책하고, 평일에는 그 정도밖에 못해줘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말에는 저희 연구소 데리고 가서 잔디밭에서 풀어놓고 뛰게 해주죠. 그래서 마음대로 뛰라고. 그래서 몇 시간 놀다가 들어가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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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아. 동물에 대한 따뜻한 시선 변화는 또 어떤 움직임을 만들었을까요? 나와가지고. 먹머리 좀 가. 식품, 의약품은 물론이고 화장품까지. 생명에 관련된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생체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는 3R 원칙, 되도록 줄이거나 다른 실험으로 대체하고 고통 없이 해야 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뭐 실험 동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죠? 실험 동물이 사용되고 지금 현재도 잘 또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 동물을 사용하는 숫자를 좀 줄이고, 실험 동물을 사용해야 되는 연구자나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대체 기술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이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인간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제브라피쉬는 대표적인 실험 동물 중 하나입니다. 주로 세포를 변형하거나 돌연변이를 만들어 유전자 기능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 동물 실험. 최근에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지브라피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고등 동물에 비해서 그런 그 동물 윤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강화되면서 지브라피쉬에도 그런 동물 윤리가 적용이 된다고 적용되는 추세고요. 그런 추세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그 실험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는 바는, 이게 지브라피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마우스와 또 차이점이 있는 모델 동물이기 때문에 뭐 개체수가 현저히 많다든지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그 모델 동물에 맞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인치 유산을 검증을 하시겠는지 잠깐만 얘기만 얘기해 주시면. 실험 동물 대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모인 연구진들.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 마우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체와 유사한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 독성 실험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동물을 쓰는 것보다 저희 사람한테 썼을 때와 훨씬 더 유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한테 적용되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효율성이 있느냐,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뢰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 실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휴먼 바디에서 있을 거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게 만약에 셋업이 되면 마우스에서 볼 수 있는 실험들을 인비트로인지 휴먼바디랑 굉장히 유사한 이 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더 괜찮은 약물을 찾았을 때 동물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스크리닝 시스템이 실제로 인비트로에서 존재한다면 동물의 사용하는 동물 숫자를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10분의 1 혹은 뭐 5분의 1이라도 줄이게 된다면 하루에 500만 마리나 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도 그런 윤리 문제들이 무역하는 데 중요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험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을 연구진은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신약을 개발하던 박사님께서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어쩐 일이세요? 박사님, 저희가 신약 개발을 하다가 화합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거의 독성을 한번 보고 싶은데 박사님께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서 심장 독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의뢰하러 왔습니다.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개발하고 있는 네. 모델이 보통은 네. 동물을 이용해 왔던 독성 실험. 이게 이제 심장 독성 임상 실험 전 단계인 만큼 대체하려고 만든 독성이 네.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검사해야 하는데요. 이제 펑션을 측정을 하면 이곳에서는 인공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이제 얼마만큼 정확한지. 이제 저희가 지금 심장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오가노이드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개발하는 이유는 보통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는 비용도 5천억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감히 신약을 개발하려고 투자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독성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독성 중에서도 뭐 간 같은 대사 독성과 심장 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장 독성 같은 경우에는 개나 뭐 원숭이, 설치류 같은 이런 동물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조는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다고는 하나 얘네들이 정확하게 사람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정확한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자 인공 심장을, 오가노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명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세포 배양기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인간의 세포를 인공적으로 키워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의 장기나 세포를 배양하는 실험은 다른 실험에서도 많이 사용됐는데요. 이곳의 실험은 좀 더 특별합니다. 납작하게 자라는 기존 세포와는 다르게 입체적인 3D로 배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체의 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플레이트에 배양을 했을 때에 플레이트에서는 세포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자라게 돼요. 근데 이 세포가 길쭉길쭉하게 자라는 거는 우리 몸이랑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같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포를 동글동글동글하게 사람처럼, 사람 몸 안에서처럼 그렇게 하는 배양을 하려고 해요. 세포를 그렇게 키우려고. 그랬을 때에 이제 세포를 어떻게 키워지게 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커요.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세포가 뭉쳐 있죠. 요게 우리가 그냥 세포를 여기에 키우는 것보다는 사람 몸이랑 더욱 유사해서 이걸로 실험을 하게 되면 사람 몸을 사용해서 얻는 결과랑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포가 3차원으로 자란다고 해서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배양기의 핵심은 순환인데요. 각각 다른 종류의 전기사체를 넣어서 저희가 약물을 먹일 때도 이렇게 부작위가 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장기와 세포가 혈액 공급을 통해 서로 보완하는 데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각각을 이어주는 호스가 혈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각각의
인체 단일로만 보면 인체하고 비슷하지가 않잖아요. 인체는 각 장기가 연결돼서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화합물 내지는 어떤 물질의 영향력을 볼 때에 바깥에서 한 플레이트 안에서만 보는 거는 잘못 판단할 우려가 커요. 그래서 이제 인체하고 좀 더 가깝게 유사한 기능을 부여한 것이 이렇게 순환해서 보자 해서 한 순환계 안에서 여러 가지 장기를 다 함께 볼 수 있게, 동시에 볼 수 있게 고안을 했습니다. 각 층을 채운 장기의 세포는 위, 간, 폐, 심장 등의 역할을 합니다. 주사기로 개발한 신약을 넣고 나면 사람의 평균 체온 36.5도를 유지해주는 기계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의 몸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동물 실험을 대체할 그날까지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세포가 어떻게 하면 생체하고 굉장히 유사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나를 고민을, 원천적인 거를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개발이 되면, 그런 원천 기술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실험 동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모형, 그걸 인체 모사 디바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좀 작은 규모로 갈 거냐, 칩 베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좀 큰 규모로 디바이스로 갈 건가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균형 있게 목적에 따라서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아마도 비슷한 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완성도가 뭐 동물의 100%는 아니겠지요. 한 70%, 80% 정도 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연구에 의미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 한 20명 이상 정도 모이시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적정히 이제 투자만 받을 수 있다고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왔던 동물 생체 실험. 그리고 어느 날 반려견에게 죄책감을 느껴 개발한 순환세포 배양기. 동물 실험을 100% 대신할 순 없겠지만 서로 보완하며 연구한다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실험이 되지 않을까요?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이상 실험 동물에 대한 따뜻한 보고서를 마칩니다.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